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지난 25일 개막해 5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에 마련된 박람회장에는 16개국의 꽃과 정원을 볼 수 있는 꽃동화정원과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AI와 VR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박람회 기간 40개국에서 18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안 원예치유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꽃과 치유를 결합한 글로벌 이벤트이자 원예치유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산업박람회입니다. 충남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태안을 원예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고 또 서해안 치유 관광 도시로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홍성 역사인물축제가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홍성을 대표하는 역사인물인 최영 장군과 성산문을 주제로 체험과 공연, 전시가 어우러진 참여형 에듀테인먼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어린이날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역사인물을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가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면천읍성에서 개최합니다. 어린이날 당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마술쇼와 버블쇼, 가족 참여 레크레이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무예와 전통공예 등 읍성의 역사적 공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서산시가 27일 신청사 건립부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남측 주출입구를 왕복 4차로로 조성하고 서측 부출입구에 연석 높이의 횡단보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현청사 동별관은 리모델링의 부촌동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고 본관과 서별관은 철거 후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올해 신청사 착공을 목표로 교통, 재해, 환경, 안전평가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산시 신청사는 서산문화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올해 태안 지역 21개 해수욕장의 개장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4일 군청에서 2026년 제2회 태안군 해수욕장 협의회 회의를 열고 개장일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먼저 만리포 해수욕장은 7월 4일 개장해 8월 23일까지 51일간 운영됩니다. 그 외 20개 해수욕장은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44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유치원 교사 수는 2023년 1차 공시 대비 2025년 기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현장에 남아있는 교사들의 경력 구조입니다. 충청권 유치원 교사 가운데 근속 2년 미만이 전체의 약 46%에 달합니다. 경력 교사가 빠져나간 자리를 저연차 교사가 메우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력 구조로는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임 교사를 체계적으로 이끌 멘토링 시스템은 사실상 부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충분히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소수의 경력 교사와 관리자에게 행정 운영 업무가 집중되면서 과중한 부담이 또 다른 이탈을 부르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이탈의 여파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담임이 자주 바뀌면 분리불안이 심화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도 어려워집니다.
전문가들은 교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개최한 해외 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6,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예산에서 열렸으며 해외 바이어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충남도 내에선 식품과 가공품, 화장품 등 250개의 업체가 참여해 바이어들과 1:1 수출 상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900만 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충남과 경기 지역 대표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선보인 이번 패키지는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하나로 묶은 초강력 베이밸리 투어 패스 상품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충남과 경기 지역 관광지를 한 곳씩 선택해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고추 우량묘 100만 주를 농가에 직접 공급합니다. 이번 공급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내 고령 농가와 취약 농가 2,400여 곳을 대상으로 배송 서비스를 함께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공급되는 모종은 탄저병과 칼라병 등 병해충에 강한 품종으로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이 예약만 하고 취소하지 않거나 대남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쇼 사기의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42년째 전남 목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올해 초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원이라고 사칭한 남성이 식당을 방문한다며 오리 주물럭 3마리를 주문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비슷한 주문이 또다시 들어왔는데 역시 노쇼 사기였습니다. 지방이고 이렇게 막 이런 그런 상상도 의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고 그거 오리 주물럭이나 그거는 다 버려야 되잖아. 이렇게 묻혀서 나가니까 식구들이 먹어도 돼. 그러지만 기분이 나쁘더라고 막.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올해 초 무안의 한 고깃집에서도 연예인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 팀장으로 소개한 뒤 식사를 할 때 마실 술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업주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되묻자 해당 남성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6,500여 건에 피해액은 1,256억 원 규모. 올해 들어서는 최근 석 달 사이에만 피해액이 614억 9천만 원이었고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 예약 뒤 연락이 끊기는 이른바 단순 노쇼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며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예약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고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거나 사전 예약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남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해당 공공기관에 전화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업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이므로 꼭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상이 어려운 구조 속에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충남방송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 지역으로 가봅니다. 서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후보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산을 살릴 시장,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장 후보 맹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서산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자동차 산업이 위기입니다. 일자리가 감소해 서산을 떠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진의 인구가 추월당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원섭 시정의 오만과 독선 행정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등을 돌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처럼 위기에 놓인 서산을 다시 뛰는 서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맹정호, 지난 4년 열심히 성찰하고 배웠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맹정호가 확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에 놓인 서산을 다시 뛰는 서산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맹정호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뛰는 서산을 맹정호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맹정호는 민선 7기 서산시를 이끌면서 시민의 중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쳤습니다. 시민의 서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맹정호가 이끌고자 하는 서산의 모습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시민의 의견이 서산시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맹정호에게는 다양한 인맥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고 충남 도의원 활동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에 막강한 인맥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인맥은 저 개인의 인연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우리 서산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맹정호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맹정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난 4년 맹정호는 확 바뀌었고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맹정호의 강점을 갖고 우리 서산시가 다시 뛰는 그런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대산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단지 대산 기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 협력업체의 일거리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산의 위기가 서산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제1호 공약으로 서산시장 직속의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 기구에는 기업, 행정,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만들어서 위기의 서산을 다시 뛰는 서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고도화하고 자동차 산업을 전기와 수소 자율주행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서산의 산업을 다각화하고 미래의 산업들을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위기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맹정호가 앞장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뛰는 서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맹정호가 뛰겠습니다. 이어서 홍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세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홍성도 다른 지역처럼 지역 소멸, 그리고 어르신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성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활력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포시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홍성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도 그동안에는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30여 년간 그 변화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홍성 군민들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같은 땅에서 곡식을 키울 때 갈아서 노타리도 치고 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안 돼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성 군민들이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손세희한테 그동안 한돈협회장과 축단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군민들이 풍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야 되려는 염원과 그리고 제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을 우리 국민들한테 같이 씨앗을 뿌리고자 홍성 분수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저의 강점은 경험이지 않을까. 그동안 제가 시골에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또 많이 했고 그 역할로 인해서 제가 한돈협회장과 또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험이지 않을까.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홍성군에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돈협회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대정부 투쟁이라든가 또 입법부 국회의원분들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홍성군 발전하는데 저는 큰 마중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장점으로 키워서 더 좋은 홍성, 더 커지는 홍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저는 대표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식량 수도라는 캐치플랜을 갖고 1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식량 수도라고 이렇게 한 것은 홍성이 어떤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신선한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외부에 좀 알리지도 못했고 앞으로는 식량 산업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봐요. 세계적으로 지금 기름 때문에 또 전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식량 산업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또 홍성만의 장점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어떤 경쟁할 때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식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또 청년의 일자리 창출 모든 그 활력을 저는 이쪽에 두면은 빨리 홍성이 더 비전 있고 더 강한 홍성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홍성군이 대한민국의 식량 수도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더 커지는 홍성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식량 수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식량 수도가 더 단단해지도록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씨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앞두고 이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진 씨는 정부기관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11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차 지원 대상자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링크가 포함되지 않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